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또 이제 결장자들 밝혀드리는 생방송을 아침 7시에 수TV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침 생방송도 참고하셔서 결장 선수들이 얼마나 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방문해주시고. 첫 경기는 뉴욕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자, 일단 뉴욕이 오늘 홈인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지금 6전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기록상으로는 마인을 찍었어요. 반대로 원정에서는 3전 전패다. 여태까지 뉴욕이 그렇게까지 홈발을 기록상으로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출발은 홈발이 상당하다. 멤피스는 그냥 대놓고 좋지가 못하죠. 그나마 작년에는 홈 성적이 좀 괜찮았는데 나중 가서는 좀 희미해진 것도 있고 멤피스는 대놓고 올 시즌 좋지가 못합니다. 멤피스의 기둥인 자 모란트가 최근 5경기 동안 15득점밖에 못하고 어시 같은 건 좀 하긴 했는데 일단은 야투율이 굉장히 별로예요. 볼륨을 채우는 스타일인데 야투가 27.6%, 3점이 10.7%라고 합니다. 좋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뉴욕 닉스는 내일도 이 미첼 로빈슨이 퀘셔너블이긴 한데 뉴욕에서 이제 로빈슨이랑 하트는요 비대칭 전력입니다. 상대한테 오펜 리바를 엄청 가져오잖아요. 미첼 로빈슨이 지난 36분 동안 2경기 동안 36분이니까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12개의 오펜 리바를 걷어냈습니다. 36분당 12개의 오펜 리바는 그냥 미친 수치라는 거죠. 뭐 득점률, 득점력도 상당하고 야투도 굉장히 잘 꼽았다. 블락 5개, 스틸 3개. 뭐 36분이면 사실상 뭐 주전급 선수는 한 경기 뛴 기록인데 이 정도의 마진을 기록했다는 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는 해요. 이 친구가 뛸 때만큼은 인사이드 지배력이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하트랑 닥칠 때는 이런 것들이 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도 뉴욕이 아마도 멤피스한테는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당연히 오펜 리바가 높으면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거고 여기다가 뉴욕이 요즘엔 또 3점 빈도도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피스 지난 경기 오클 상대로 꽤나 괜찮은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62점을 넣었는데 사실은 3점이 굉장히 잘 터진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후반전에는 38점에 그쳤다. 3점이 그냥 평균 순으로 회귀된 것과 함께 오클라호마 수비에 많이 막혀서 전반전에 62점 내고 경기를 100점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자책주, 아까 봤던 것처럼 모란트는 못하고요. 자책주도 파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공격에서도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만큼 멤피스가 좀 별로라는 생각이에요. KCP나 웰스 3점을 더해줘야 되는 애들이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뉴욕이 좀 기복이 심한 팀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기록으로는 홈에서 상당히 좋은 것도 있고 그냥 뉴욕을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멤피스도 너무 바닥을 찌른지라 괜찮을 때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일단 뭐 뉴욕을 좀 더 좋게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상성 면에서 보자면은 최근에 뉴욕의 공격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3점 빈도가 많이 높아진 거 이런 것들도 좋았습니다. 대신에 멤피스는 최근 상대 3점 30%로 묶으면서 3점에 대한 수비는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본인들의 공격이 너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멤피가 약간 좀 언더팀의 양상을 그리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글쎄 뉴욕 닉스가 홈에서의 화력이 너무 대단한 거? 뭐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는 뭐 3점이야. 그날 좀 많이 다르다곤 합니다만은 뉴욕은 또 3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아요. 오펜 리바 딴 다음에 본인들이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데 그대로 이제 외곽으로 빼가지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마무리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상성 면에서는 뉴욕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멤피더 보니까 오펜 리바 따이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평범한 편인데 저는 뉴욕이 내일 뭐 로빈슨이 정상 출전한다면 그거대로 또 힘이 될 것 같고 딱히 뭐 백투백도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홈에서 만난 팀들이 보면은 브루클린, 미네소타, 워싱턴, 시카고, 보스턴, 클리블랜드 어려운 팀도 만나고 쉬운 팀도 만났지만 지금 멤피스는 좀 쉬운 팀에 속하긴 하죠. 그런 거 상으로는 저는 뭐 뉴욕을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브루클린 대 토론토 경기 한번 볼게요.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뉴욕한테 이제 약간 뉴욕의 연고를 둔 팀이니만큼 여태까지 브루클린이 뉴욕한테 꽤 잘 싸웠었거든요. 프렘 빈도도 높았었고 지난번 경기 그냥 아주 무참히 찢어진 경기입니다. 역사상 브루클린이 뉴욕한테 가장 큰 점수차로 패배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 시즌 브루클린 내용이 좋지가 못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각종 공격 카테고리도 밑바닥 기고 있고 수비 카테고리도 엉망입니다. 특히나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이 126.6으로 실점 기대치가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이런 것들도 보여지는지라 전혀 좋게 볼 게 없다. 작년에 참 이제 자원들이 부족할 때 그래도 호르디 페르나스 감독이 브루클린을 꽤나 좋은 수비팀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비비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브루클린이 언더 꿀팀이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뭐 구성상으로도 딱히 뭐 수비가 좋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 많이 없는 시즌이다.
반대로 토론토 얘네들은 좀 빠르게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수비도 괜찮습니다. 공격에서는 잉그램이 중심이 돼가지고 상대 어그로 뺀 다음에 비어있는 곳에다 연결한다든지 커딘의 득점도 높은 편이고 손질 같은 것들도 괜찮아가지고 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 내일도 여기 보면은 데이런 샤프가 퀘셔너블입니다. 제가 이 데이런 샤프를 조금 맨날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뭐 주전을 하지는 못한 선수인데요. 얘가 경기당 한 15분 남짓 뛰면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2.5개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상 출전하면 오펜 리바를 엄청나게 걷어준다 뭐 이런 의미인데 내일 근데 이래 샤프가 없으면은 저는 벤치 구간에서나 이런 오펜 리바를 못 따는 부분들이 브루클린한테도 확실히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찍혀요. 브루클린 정도의 팀에서 지금 마이너스 5.8이면은 꽤나 나쁘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만큼 저는 늘 팀에 플러스가 된다고 보는 선수인데 만약에 이렇게 또 토론토처럼 길쭉길쭉한 팀의 브루클린이 샤프까지 없다? 그럼 그거대로 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벤치 딸이 지나지 않는 선수지만은 저는 좀 중요한 선수로 보고 있어가지고 토론토가 좀 더 힘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토론토는 또 그리고 벤치 구간에서는 이제 뭐 배틀이라든지 뭐 쉬드 이런 애들이 종종 어이없는 턴오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브루클린은 또 상대 앞선에 턴오버 유발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딱히 뭐 두각을 드러내진 않는 편이어서 다른 날보다는 토론토가 좀 더 쉬운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비등비등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토론토가 많이 이겼었고 저는 토론토가 10.5씩이나 받은 게 원정이니까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은 특히 뭐 브루클린이 이 경기를 잘 해나가리라는 그런 뭐 생각이 많이 안 드네요. 사실 브루클린은 좀 이제 빠른 팀이긴 합니다. 토론토도 빠르니까 상대랑 좀 템포를 맞춰가는 팀이고 막 20, 30점샷 뒤지고 있을 때도 그거를 추격하는 능력들 브루클린이 그런 거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브루클린 공격 여전히 뭐 마포주한테 3점에 많이 기대고 있다든지 다른 일도 좋지가 못하거든요. 토론토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브루클린이 뭐 비벼가지고 점수를 많이 뽑으면서 질 때 지더라도 한 120점 이상 그 정도로 하는 그림보다는 저득점에 막힐 가능성 그거를 좀 더 염두에 둬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공격 지표가 좋지가 못해가지고 반대로 토론토는 꽤나 빠른 팀이지만은 괜찮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언더 게임을 일삼고 있다. 이런 거 상으로 토론토를 좋게 보면서 같이 언더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자, 골스는 지난 뭐 한 2년 동안은 좀 중위권에 머물렀고 오클라호마는 계속해서 서부의 최강자를 노렸잖아요. 직전 시즌에 우승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상대적상으로는 오클이 골스한테 조금 고생한 편입니다. 그 지지난 시즌에도 그때도 이제 연장전을 2번이나 갔다시피 뭐 질 때도 아쉽게 질 때도 있었고 꽤나 골스가 선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는 오히려 골스가 더 많이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성적을 좀 찾아봤는데 3점이 전부 다 바닥을 기었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23% 뭐 또 이제 3할이 안 된다던가 그나마 3할은 넘긴 했지만 역시나 좋지가 않았던 이런 경기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스가조차 이날은 뭐 안 좋고 이랬는데 그래서 골스가 오클 상대로는 뭐 3점 통제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오클의 뭐 3점 감이 안 좋았다든지 그런 날들이 덜어 있는 편이어서 맞대결상으로는 골스가 오클한테 꽤나 선전한 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골스는 공격은 이제 뭐 커리가 최근에 빠진 날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좀 안 좋게 치키는데 그래도 커리가 나온 날에는 점수를 조금 더 덜어 뽑기는 하죠. 나는 근데 커리도 올 시즌에 특히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뭐 본인의 이런 플레이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높긴 하지만은 3점도 말을 안 듣고 이런 날이 많아가지고 효율이 좋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는 여전히 좀 되고 있기는 하다. 모양새로 비춰지긴 하는데 어쨌든 둘 다 괜찮은 수비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오클은 요즘에 좀 3점도 살짝 올라왔었는데 직전 경기 멤피스전에서는 3점을 43개 중에 10개 꼽았습니다. 25%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까지 뒤집어 냈다는 거. 오클라호마는 일단은 지금 올 시즌 스가 여전히 뭐 MVP 컨텐더인데요. 여기 보면 원래 스가가 있고 없고 작년에는 거의 뭐 한 17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스가가 있든 없든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나와요. 벤치 타임에는 언더 양상으로 좀 더 간극을 좁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스가가 있을 때는 뭐 공수 야면에서 많이 주고받지만 어쨌든 공격이 조금 더 잘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유의미한 거는 스가가 있으나 없으나 올해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 AJ 미첼이랑 같이 좀 페어링을 해봤습니다. 이게 미첼이 둘 다 같이 뛸 때 플러스 18.3mm예요. 굉장히 좋게 찍힙니다. 근데 미첼이 혼자 뛰고 스가가 없을 때를 보면은 아까 제가 스가가 있든 없든 간에 오클은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했는데 AJ 미첼 혼자 뛸 때가 플러스 12.69로 굉장히 좋게 찍혀요. 사실 오클라호마 이런 AJ 미첼, 아이제아 조, 에런 위긴스 좀 이름 없는 애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스가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일은 또 이제 위긴스나 도르트 이런
이런 좀 부품들이 못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아이제아 조나 뭐 카루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클이 올 시즌에 뭔가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확 휘어잡는 그런 빈도는 좀 적은 편인데 특히나 클러치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카루소가 전체 이제 다니엘 선수가 핫쿼터에 가장 이렇게 net 레이팅이 높은 선수를 따져보니까 무려 플러스 60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요. 여기다 뭐 홈그랜도 있기도 하고 오클라호마는 클러치 때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경기를 지고 있다가도 이걸 뒤집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지라 내일도 일단은 기준점이 살짝 낮아 보이기 때문에 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웃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여전히 스가가 중요한 선수이지만 스가가 없을 때조차 팀의 차이를 간극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오크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골스는 여전히 뭐 터지는 날에는 무서운데 안 터지는 날에는 그냥 그저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나이가 좀 많은 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골스를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오클한테 좀 잘 싸워왔다. 그런 게 약간은 이런 헨승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둘 다 내일도 이제 언더오버 기준점이 228이니까 약간 낮은 편이거든요. 둘 다 뭐 괜찮은 수비팀이라는 것도 있고 여태까지 오클라호마는 본인들이 여태 뭐 11경기 동안 오바가 6번, 언더가 5번이다. 그 중에는 2차 연장에 가가지고 뽀록 오바가 터진 것도 2번이나 있었으니까 사실은 언더 빈도가 조금 더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골스는 언더오버가 5번 반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더는 228.5는 저는 뭐 언더를 생각 중이긴 합니다만은 안 보니만 못해요. 오클만 좀 좋게 보는 정도. 그 와중에서도 골스의 이런 상대적상으로 비벼졌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무섭다. 그런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얘네들이 맞대결상으로 엄청 혈전들이 되게 많았던 게 눈에 띄어요. 당장 뭐 작년에는 그래도 둘 다 좀 컨텐더급 팀들이었는데 비등비등한 경기라든지 그래도 보스턴이 이기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확연하게 작년에 보스턴이 좋은 시즌이고 그 전 시즌에도 보스턴이 강했잖아요. 이때도 뭐 필라델피아 경쟁력이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비등비등하거나 혹은 뭐 보스턴이 이기는 그림이 많았다. 작년에는 뭐 필라델피아 전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이제 뭐 시즌 후반부에는 보스턴이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들이 덜어 있었다고 하는데 올 시즌에는 보스턴이 전력이 많이 다운됐잖아요. 물론 필라델피아도 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조지나 엠비드 이런 애들이 누워있는 기간이 길었는데 뭐 어쨌든 1대1이었고 전부 다 한 점차 승부였었습니다. 되게 좀 빡빡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는 내일도 홈 경기인데 홈에서는 보스턴한테 4연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좀 빠른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얘네들이 언더게임도 작게 나오거든요. 얘네들 1쿼터 때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2, 3쿼터 들어가지고 확 줄어드는 빈도 그런 조루 언더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맥시가 제가 저번에 이 야투율이 아마 50%가 조금 안 되는데 3점은 오히려 야투율보다도 좋았다. 3점이 거의 뭐 49%가량 터지거든요. 다소간에 뽀록이 조금 더 섞여 있긴 합니다. 지금 맥시는 거의 뭐 출전 시간으로나 쌓아온 이런 뭐 스탯들로는 거의 MVP 컨텐더급인데 약간은 좀 이제 거품이 껴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지컴도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맨날 뭐 갈리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도 있기도 하고 내일도 엔비드는 아마 긴 시간을 못 뛸 거다. 저는 필라델피아를 좀 빠른 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엔비드가 뛰는 기간에는 페이스가 높게 찍히지 않는다. 그게 엔비드가 있으면 이 친구가 하프코트를 넘어오는 거를 기다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엔비드가 껴있는 라인업들이 이렇게 페이스가 좀 느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엄청 빠른 애들 윙자운드 많이 쓰고 이럴 때는 막 105 넘게 찍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108까지 찍히고 맥시, 뭐 그라임스, 우브레, 와포드, 보나 다 뛸 수 있는 자원들이 있을 때는 엄청 뭐 빨리 뛰기도 하는데 그만큼 엔비드가 일단은 백투백이 아닐 때는 경기를 많이 뛰니까 그런 때는 좀 느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2, 3쿼터에 이런 조루 언더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언더오버 보기도 별로고 보스턴과도 좀 타이트한 게임이 많은지라 내일은 정배를 받았는데 사실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보스턴은 올 시즌에 많은 자원들이 이탈한 만큼 스타일도 약간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말하는 저번 이제 유타전에서 전반전에 36점으로 묶고 나서도 그 경기를 패배를 했다. 3점을 고집하다가 패배를 했거든요. 자, 올 시즌 보스턴은 여태 아마 한 11경기 동안 치렀는데 그 전에 8경기 동안에는 경기당 3점을 47.75회를 쐈습니다. 작년이나 얘네는 그냥 경기당 3점을 가장 많이 쏘는 팀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3점이 성공률이 상위권이었던 반면 올해는 지금 여기도 32.7%가 찍히거든요. 리그에서도 아마 두 번째로인가 안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3점을 많이 쏘는 게 대놓고 효율이 안 나오는데도 그거를 고집하다가 패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최근 3경기 동안에는 워싱턴, 올랜도 이런 팀들을 만나서 경기당 37번을 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올랜도는 상대팀의 3점을 가장 못 던지게 하는 팀이기도 하고 뭐 상대팀에 대한 이런 편차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거의 뭐 10번가량 줄었다는 거 평균적으로 이런 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내일도 필라델피아는 보니까 상대 이런 3점 슛 시도에 대한 이런 수비율이 꽤나 괜찮은 팀입니다. 9등 정도의 위치를 해 있는데요. 상대 팀의 3점 시도와 그리고 이거를 막아내는 빈도 그런 것들이 꽤나 높은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3대 3점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리그 토탈로 봐도 괜찮은 편이고 여기 위에 있는 덴버나 뭐 마이애미 이런 팀들은 상대 3점을 잘 통제하는 팀들입니다. 인디애나도 아마 5등인가 그렇고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이런 순위가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내일도 보스턴이 3점을 고집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닐 것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소리예요. 지금 안 그래도 보스턴이 전력이 많이 다운돼 있고 프리차드도 3점이 완전 나락을 갔는데 근데도 필라델피아가 뭐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홈에서 보스턴한테 여태까지 많이 진 거는 상대가 뭐 자원들이 괜찮았을 때 그때 경기가 많았지만 올 시즌에도 한번 보스턴한테 진 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무섭게 다가오기는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요즘에 사실 패배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필라델피아가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동부의 강자들한테 무릎을 꿇는 게 좀 많은지라서 걱정되는 매치이기는 해요. 어려운 경기라고 보이고 저는 232.5 필라델피아 치고는 좀 낮은 기준점인데 반대로 보스턴 여기 있는 것처럼 기록상으로 굉장한 언더팀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필라델피아도 최근에는 공격 문제를 겪으면서 조루 언더 모습을 보이면서 점수가 조금 236점으로 좀 덜 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언더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타 대 인디애나예요. 자, 얘네들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최악의 공격을 보이고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유타 최근에 5경기 동안 어제 경기 포함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백투백 하기 전의 경기들로는 그냥 공격 각종 카테고리가 전부 다 꼴찌 수준이에요. 인디애나 그 다음 가는 팀입니다. 뭐 29등이지만은 유타랑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어요. 리그에서 가장 형편없는 공격력을 보이는 두 팀이다. 인디애나가 이제 네마드도 복귀를 했고 맥코넬도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핸들러의 부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원들이 많이 빠져있는 거는 사실이다. 네마드가 복귀한 경기에서도 별로였었고 이 경기 또 벤 셰퍼드, 워커, 니스미스 이런 애들 다 야투가 별로였었거든요. 인디애나가 당장 내일 나아지리라고는 딱히 뭐 장담할 수는 없다. 자, 유타는 지난번에 그 전에 원정 5연전 동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원정 5연전 기록이거든요. 너무 못했습니다. 공격이 완전 나락을 가버렸고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는 홈게임이었는데 키온테 조지가 전반전에 조금 잘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외의 선수들이 너무 못하긴 했었다. 마카렌도 요즘에 좀 별로고 저는 인디애나는요 그래도 경기를 봤을 때는 본인들의 플레이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야투 시도 횟수도 리그에서 지금 2번째인가로 많고 자유투도 잘 뜯어내요. 페이스도 빠른 편이어서 이 야투율이 안 좋을 뿐이지 워낙에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야투율이 떨어진다 뿐이지 사실 뭐 볼 도는 거나 찬스 만드는 거나 그런 거는 괜찮거든요. 반대로 나는 유타는 그냥 아이덴티티도 없어 보이기는 해. 그나마 유타가 내는 이제 백투백인데 작년에는 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투백일 때 5승 8패로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홈으로 온다거나 백투백일 때 나쁘지 않았다거나 상대히 인디애나도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저는 인디애나가 그래도 아이덴티티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전 경기 골스한테 야투가 극악으로 83점으로 묶인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골스가 좀 괜찮은 수비팀이기도 하고 유타는 그런 맛은 없다. 솔직히 인디애나를 좀 더 좋게 보긴 하는데 뭐 둘 다 엄청 못하는 애들이고 유타가 또 홈도 있다. 그런 거 상으로 사실 인디애나를 보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디애나가 그래도 좀 맹렬하게 빠르게 하는데 여지껏 만난 팀들보다는 그래도 유타 정도면 할만한 상대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인디애나는 그 브루클린한테까지도 졌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디승에다가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요. 근거는 빈약하다. 참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덴버 경기입니다. 그나마 좀 쉽게 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요? 뭐 덴버가 원정입니다. 저번에 홈일 때에도 세크한테 굉장히 어렵게 이겼었습니다. 그날 이제 124 대 130이었었고 이 경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덴버는 세크한테 6연승 중입니다. 강한 면모가 있었는데요. 지난번 경기는 그냥 이날 세크라멘토의 야투율이 52.2%였었어요. 보면은 그냥 라인업 상으로 전 매번 말하지만은 사보니스가 스크린 어시스트 그런 거는 좋은데 딱 봐도 라인업 자체가 수비가 일단은 안 되고 전부 다 뭐 아이솔밖에 할 줄 모르는 애들입니다. 뭔가 메이킹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3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빈약한 팀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야투발로 비빈 거였었거든요. 뭐 웨스트브룩도 요즘에 완전 회춘해가지고 잘하고 있고 근데 언제까지 내일 모레 이제 은퇴 선언까지 했던 웨스트브룩이 잘해줄 거냐 얘한테 기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데로잔도 옛날만큼 뭐 슛이나 돌파 이지선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돌파는 거의 못하는 수준이고 잭 라벤이 그냥 볼을 쥐어주면 잘하는데 요즘에는 야투도 조금 더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크라멘토가 저는 지난번 경기 때 너무 야투발이 잘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얘나 뭐 덴버는 보니까 머레이가 엄청 못했지만은 그래도 요키치가 1인분을 했다. 또 요키치 다음 면모를 보여줬다. 벤치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뭐 덴버가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세크라멘토의 야투가 너무 잘 터졌다는 생각이거든요. 올 시즌 내내 이 덴버는
방어와 수비율이 꽤나 괜찮게 지키는 팀입니다. 덴버가 공격은 늘 상위권을 다투지만은 그래도 요키치가 수비가 좀 약하니까 약간 안 되는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수비가 꽤나 좋게 지키는 팀이에요. 덴버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오클라호마 다음으로 좋습니다. 108.1로 덴버 밑에 뭐 댈러스라든지 디트로이트 이런 수비가 빡빡한 팀들이 있으니까 덴버가 걔네들보다도 수비가 잘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덴버한테 세크가 지난번에 순전히 야투발로 126점이나 냈던 거는 저는 다소 좀 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홈이라고 할지라도 뭐 덴버도 홈발을 많이 받고 원정 가서 아쉽다는 게 있지만은 심지어 지난번에 맞대결로 홈이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세크가 굉장히 잘한 거였었잖아요. 저는 덴버가 오늘 원정이라고 해서 딱히 뭐 8.5 정도를 아쉽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세크가 되게 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공격은 조금 된다지만 수비가 너무 안 됩니다. 라인업부터가 수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아치우아를 영입을 해가지고 웨스트브룩을 뭐 벤치로 내릴 거다 이렇게 적혀는 있지만은 아마도 출전 시간이 아치우아가 길지는 않을 거고 사보리스가 내일 캐셔아울이기 때문에 빅맨이 부족하다면 좀 더 뛸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세크라멘토 수비적으로는 뭔가 좀 답이 없다. 아치우아가 뭐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뭐 언더사이즈 빅맨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덴버가 지금 참 아쉬운 거는 브라운이 3점이 아마 20%가 안 됩니다. 17%인가 그렇고 캠 존슨도 올 시즌 23%인가 그래요. 둘 다 커리어 로우 3점 시즌이다. 그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사실 덴버의 공격력을 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3점이 안 좋게 지키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 덴버를 좋게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세크보다는 덴버가 팀으로서의 뭐 아이덴티티나 벤치 구간도 더 훌륭한 것도 있기도 하고 덴버를 좋게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돼요. 원정이라 아쉽지만은 그냥 가장 마일드하게 보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